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 2번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샘플 2번 파일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해당 파일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58쪽이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기타 작업의 배점은 35점입니다. 35점인데 여기서 저희가 최소 획득해야 할 점수는 몇 점이라고 했죠? 최소 25점에서 30점은 획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최소 이 점수는 꼭 획득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소갈로 1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라고 합니다. 소갈로 1번 문제는 차트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각 2점씩 해서 총 10점의 배점이 있고요. 해당 10점은 반드시 획득을 해주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데이터 원본 선택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범례 항목의 계열 이름을 수정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어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이름을 수정해 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에서는 문제에서 제시되는 그림과 똑같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차트 제목을 추가하여 B2셀과 연동을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차트 제목을 보게 되면 해당 차트 제목은 B2셀과 연동을 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수식 입력 줄에 는이라고 적어주고 B2셀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차트 제목을 연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는 13포인트로 설정을 해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차트 영역은 이쪽이 되죠. 해당 차트 영역에서 글꼴 포인트를 13포인트로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림 영역에 어떤 도형 스타일을 적용을 하라고 하는데요. 도형 스타일은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이라는 도형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바깥쪽 전체 부분이 차트 영역이었다고 하면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그림 영역이 된다. 그쵸? 이 그림 영역에 어떤 도형 스타일을 적용해 주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세로값 축의 최소값은 4, 최대값은 6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최소값은 4고요. 최대값은 6입니다. 그리고 기본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기본주 세로 눈금선이라고 하면 해당 부분이 되겠죠. 말 그대로 세로 눈금선을 표시해 주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설정을 해주라고 합니다. 자, 차트에서는 반드시 10점을 획득을 해주셔야 되는 유형인데요. 아무튼 소괄로 1번 문제를 엑셀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1번의 차트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1번을 볼게요. 자, 데이터 원본 선택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도록 이름을 수정하라고 하죠.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아래쪽에 뭔가 설정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쵸? 그래서 해당 부분을 수정을 해줄 건데요. 우선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자,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에서 범례 항목 계열이 있는데 아래쪽에 1, 2, 3, 4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해당 부분을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먼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1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위쪽에 보면 편집이라고 있죠.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계열 이름을 수정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계열 값에 맞게 수정을 해주어야겠죠. 즉, 해당 계열 값이 있는 곳에 맞게 계열 이름을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계열 값이 어디 있는지 볼게요. 해당 계열 값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여기
서울 쪽에 점선 표시 보이시나요? 즉, 해당 계열값은 서울 계열의 데이터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계열 이름을 서울이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2번도 동일하게 2번 클릭하고 편집 버튼 눌러주시고요. 계열 값을 클릭해보면 대전 쪽에서 점선이 보인다. 그쵸? 계열 이름을 대전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동일하게 3번 누르고 편집 버튼 눌러주시고요. 계열 값을 보게 되면 대구에 해당하네요. 계열 이름은 대구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4번 눌러주시고요. 편집 버튼 눌러주세요. 계열 값을 보게 되면 부산이다. 그쵸? 계열 이름을 부산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례 항목 계열에 제대로 값이 설정된 것 같은데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잘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점 획득했다. 그쵸? 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추가하라고 하네요. 자, 차트 제목을 추가하려면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위쪽에 보면 십자가 모양 있다. 그쵸? 십자가 모양을 클릭하고 차트 제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 제목이 나타나는데 해당 차트 제목을 B2셀과 연동을 하라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 차트 제목을 클릭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른이라고 입력을 하고 B2셀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 버튼 누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차트 제목이 B2셀의 내용과 함께 잘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를 설정을 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글꼴 크기를 13으로 설정을 해주려면 위쪽에서 바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1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버튼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2번도 풀이가 완료되었네요. 동그라미 3번을 보게 되면 차트 종류를 변경하라고 한다. 그쵸? 자, 차트 종류를 변경하려면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차트 종류를 변경해 준다는 거죠. 자,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해야 되죠. 그러면 왼쪽에 꺾은 선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차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잘 나오죠.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잘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그림 영역에 도형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바깥쪽이 차트 영역이 되고 그 안쪽에 있는 곳이 그림 영역이 되죠. 문제에서 보게 되면 해당 그림 영역에 도형 스타일을 지정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안쪽에 있는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위쪽에 보면 서식이라고 있죠. 서식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도형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래쪽 화살표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세 효과 검정 어둡게 1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미세 효과 검정 어둡게 1이라고 있죠. 해당 스타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문제와 같이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로축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세로축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래쪽에 있는 축 서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축 서식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편에 축 서식을 설정하는 창이 나온다. 그쵸? 여기에서 최소값을 4로 설정을 해주고요. 최대값을 6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소값 4, 최대값 6으로 설정하면 최소값이 4, 최대값이 6으로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요.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영역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 모양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차트 요소에 보면 눈금선이라고 있죠. 이 눈금선에서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라고 하니까 해당 기본 주 세로 눈금선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눈금선에 들어가서 기본 주 세로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이 잘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동그라미 5번이 남았네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과 그림자를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나온다. 그쵸? 여기에서 우선 테두리를 설정을 해야 되죠. 테두리 버튼 누르고 아래쪽에 보면 둥근 모서리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림자는 효과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효과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자 보이죠? 자, 그림자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어떤 그림자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안쪽 가운데다. 그쵸? 여기 안쪽 가운데를 보면 되는데 안쪽에서 여기 있는 게 안쪽 가운데네요. 그쵸? 해당 안쪽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그림자 설정까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동일하게 차트 작성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을 하라고 하고요. 각 5점씩 총 10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소괄로 2번은 매크로 유형이 나오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F7에서 F39 영역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해당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일 때 파란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하고요. 음수일 때 빨간색으로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0일 때는 검정색으로 어떤 기호를 표시해 주라고 하네요. 자, 해당 서식을 저희가 사용자 지정 형식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면서 매크로를 풀이해주면 되겠는데요. 해당 서식을 저희가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양수일 때니까 양수이면 먼저 적어주면 될 텐데 파란색으로 적어주라고 하죠. 파랑이라고 적어주고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하죠. 그러면 샵.0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 0은 유효하지 않은 자리도 표시를 해주는 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하니 샵.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음수일 때 빨강을 적어주고요. 동일하게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니까 샵.0으로 적어주고요. 다음으로 0일 때는 동그라미 원 기호를 표시하라고 하니까 해당 기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B2에서 C3 영역에 생성을 하고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을 하라고 하고요.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작성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 F7에서 F39 영역에 대하여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개발 도구에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쵸? 양식 컨트롤이 아니라 컨트롤입니다. 자, 양식 컨트롤이에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E2에서 F3 영역에 생성을 하고 텍스트는 서식 해제 그리고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해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매크로 유형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2번의 매크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매크로를 지정을 할 건데요. 매크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로 가주시면 되죠. 개발 도구를 눌러주시고요. 코드 그룹에 보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매크로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매크로를 지정하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현재 매크로가 기록되고 있는 중이고요. 기록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이제 매크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에 제시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7에서 F39 영역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선 시작하는 F7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쉬프트 하고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하게 되면 범위 아래쪽까지 범위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F7에서 F39까지 해서 범위 지정을 해주었고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해 주어야 되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셀 서식이 있죠? 셀 서식을 눌러주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형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양수일 때는 파랑으로 작성을 하고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니까 샵점 0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음수일 때는 빨강이라고 적어주고 샵점 0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0일 때 검정색으로 원 기호를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큰 따옴표 열고요. 미음을 입력한 이후에 한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탭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첫 번째가 있죠. 숫자 1을 눌러주면 원 서식 기호가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를 닫아주고요.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형식을 이렇게 잘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자, 이렇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설정을 모두 하였고요. 그러면 개발 도구 위쪽에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기록 중지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업한 게 이제 매크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양식 컨트롤의 단추에 지정을 해 주어야겠죠. 자, 그러면 개발 도구에 컨트롤의 삽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단추 버튼 눌러주시고요. 해당 단추를 B2에서 C3 영역에 위치하면 되는데 셀에 딱 맞게 입력되기 위해서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된다고 했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B2셀부터 C3셀까지 단추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즉 해당 단추에 지정할 매크로를 선택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서식 적용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추에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딜리트 버튼 눌러서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대한 풀이가 완료되었고요. 바로 동그라미 2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매크로 기록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위에 매크로 기록을 눌러주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라고 입력을 해주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크로가 기록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F7에서 F39까지 컨트롤 쉬프트 화살표 아래쪽 해주시고요.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셀 서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바꾸어 주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을 눌러주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작성한 서식이 해제가 된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했으면 위쪽에 매크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서식 해제 매크로도 다 작성을 했는데요. 동일하게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그룹에서 삽입을 눌러주고요. 여기에 양식 컨트롤에서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이번에는 E2에서 F3이라고 하죠. Alt 버튼 누르고 E2부터 F3까지 단추를 드래그 해주시고요. 여기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 저희가 앞서 작성한 서식 해제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가 잘 적용되었고요. 단추에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워주고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갈로 2번의 매크로 풀이는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한번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서식 적용 누르면 앞서 작성한 매크로가 잘 적용이 되고요. 서식 해제를 눌러도 잘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네, 이어서 소괄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괄로 3번 문제는 VBA 코드를 직접 짜는 문제가 되었었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타 작업 3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하고요. 각 5점씩 해서 총 배점은 15점이 됩니다. 앞서 문제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소괄로 3번의 VBA 코드를 직접 구현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있을 때 동그라미 1번을 풀고 동그라미 3번을 풀고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을 푸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 풀이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먼저 볼게요. 자,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입력 단추가 여기 있네요.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등록 화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고 그리고 폼이 초기화되면 CMB 수강자에는 O6에서 P17 영역의 값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만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등록 화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성적 등록 화면 폼이 나타나도록 show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폼이 초기화되면 수강자, CMB 수강자가 여기 같다. 그쵸? CMB 수강자에는 O6에서 P17까지의 영역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해당 코드 같은 경우는 CMB 수강자의 소스, 원본이죠. 로우 소스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로우 소스는 큰 따옴표 안에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는데 O6에서 P17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동그라미 1번의 풀이는 마무리 되겠네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고 엑셀을 통해서 우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필기 내용은 좀 지울게요. 자, 동그라미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CMD 종료라는 게 여기 있는 종료 버튼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CMD 종료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시스템의 현재 시간과 그리고 평가를 종료합니다라는 텍스트를 함께 표시하라고 합니다. 메시지 박스를 보게 되면 시간과 함께 해당 텍스트가 같이 출력이 되네요. 그리고 now를 쓰게 되면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됐었고 date는 날짜, time은 시간이 표시된다고 했었던 거 앞선 시간에 봤었죠. 해당 함수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동그라미 3번의 코드도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면 되겠죠? 메시지 박스. 그리고 시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time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연결해야 되죠. 이때 연결 연산자인 앰퍼샌드를 입력을 해주고요. 큰 따옴표로 묶어서 한 칸 띄우고 여기 한 칸 띄우고 들어가 있네요. 그쵸? 평가를 종료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확인 버튼이니까 VB OK only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 등록 종료네요. 그쵸? 등록 종료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종료해야 되죠. unload me라고 해서 현재 개체를 종료하라는 코드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과 3번을 엑셀을 통해서 우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3번의 VBA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성적 등록 화면 폼이 나타나도록 먼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리본 메뉴 상단에 개발 도구로 들어가 주시고요. 개발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컨트롤 그룹에 디자인 모드라고 있죠. 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모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성적 입력이 있는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CMD 등록이라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성적 등록 화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성적 등록 화면이라고 적어주고요. show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저장 버튼 누르고 엑셀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장, 엑셀로 돌아가서요.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적 등록 화면 폼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폼이 초기화될 때의 내용을 작성을 해볼게요.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 줍니다.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서요. 왼쪽 편에 보게 되면 폼의 성적 등록 화면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해당 폼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여기에 코드 보기를 눌러줍니다. 코드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러한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유저 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폼이 초기화될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니셜라이즈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가 되죠. 여기에서 CMB 수강자에는 어떤 범위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우 소스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 탭 버튼 누르면 자동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안에 범위를 입력해주면 되겠는데요. O6에서 P17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CMB 수강자에는 해당 범위가 표시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성적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수강자 쪽에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수강자의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자, 해당 범위가 목록으로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문제 풀이는 다 되었네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에서 성적 등록 화면이 있죠. 해당 폼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해당 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해당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면서 폼이 종료되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해당 종료 버튼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CMD 종료라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수행할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 메시지 박스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나타나야 되죠. 타임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종료합니다를 같이 입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고요. 한 칸 띄우고 평가를 종료합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버튼 모양은 VB OK only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목은 등록 종료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메시지 박스를 잘 설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폼을 종료하는 내용을 아래쪽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unload me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현재 개체를 종료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셨으면요.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엑셀 버튼 눌러서 엑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잘 적용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성적 입력 버튼을 눌러서 해당 폼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 종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메시지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폼이 잘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문제도 같이 살펴볼게요. 성적 등록 화면 폼의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자, 여기 성적 등록 화면에 등록 버튼이 있네요.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즉, 폼에 어떤 데이터를 작성하고 나면 아래쪽에 있는 행에 데이터가 잘 입력되도록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과 같은 유형을 풀 때는 우선 행을 지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했죠. i라고 행 번호를 지정을 해주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곳에 첫 번째 행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즉 B4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B4셀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current region loss count라고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숫자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B4셀에서 current region, 인접한 곳의 로스, 행의 개수.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다. 그쵸? 근데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를 입력할 행 같은 경우는 8행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플러스 4를 해서 맞춰주게 되면 4 더하기 4는 8행에 잘 입력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행 번호를 지정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학번과 성명에는 선택된 수강자, CMB 수강자, 여기가 CMB 수강자였죠. CMB 수강자에 해당하는 학번과 성명을 표시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학번이 있고요. 성명이 있습니다. 자, 목록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저희가 칼럼을 통해서 가지고 올 건데요. 첫 번째 열이 인덱스 번호 몇 번이라고 했죠? 0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이 인덱스 번호 1이에요. 자, 해당 내용 헷갈리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목록에서 열을 가지고 올 때는 컬럼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무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셀즈 i, 2는 2열이죠. 학번을 가지고 오는데 CMB 수강자에서 가지고 와요. 그쵸? CMB 수강자에서 컬럼 열을 가지고 오는데 인덱스 번호를 0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셀즈 i, 3, 3열입니다. 3열에는 CMB 수강자에서 가지고 오는데 컬럼을 첫 번째에서 가지고 오면 되죠. 즉 인덱스 번호가 1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열에서 가지고 오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결석을 가지고 와야 되네요. 그쵸? 자, 셀즈 i, 4열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결석을 가지고 올 건데 이름은 txt 결석이에요. 자, 컨트롤 이름을 확인하는 거는 VBA 창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자, 우선은 컨트롤 이름을 안다고 가정을 하고 풀어볼게요. 자, txt 결석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 오셔도 되는데요. txt 결석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값을 가지고 올 때 텍스트로 가지고 온다고 했죠. 근데 출석을 보면 어떤 계산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 때 숫자 형태로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쪽에 어떤 수식 계산이 있으면 미리 가지고 올 때 숫자 형태로 입력되는 것은 숫자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txt 결석에 점 value를 주게 되면 해당 값을 수치 데이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셀즈 i, 5에서 이번에는 지각을 가지고 올 건데요. txt 지각이고 동일하게 점 value로 해서 숫자 값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열이 되네요. 출석인데요. 출석은 20에서 결석 곱하기
2 더하기 지각 곱하기 1을 뺀값으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셀즈 i, 6은 20에서 결석을 곱하기 2를 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결석은 4열에 있으니까 i, 4열에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셀즈 지각은 5열에 있죠. 곱하기 1을 해서 더한 값을 빼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제가 있네요. 7열입니다. 셀즈 i, 7이고요. 과제는 여기 있고요. txt 과제고요. 동일하게 숫자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셀즈 i, 8열은 평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txt 평가에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동일하게 수치 데이터로 밸류를 통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고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비고인데요.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출석 미달로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요. 조건이 있네요. if 부문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sales 출석 같은 경우는 7열에 있죠.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죄송합니다. 6열에 있네요. 자, 그러면 sales i, 6이 12보다 작으면 then sales i, 9는 출석 미달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조건이 없죠. 그러면 뭐 else나 이렇게 사용을 해줄 필요 없고요. 그냥 if 구문을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해당 문제의 코드를 다 작성한 게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VBA 코드를 통해서 직접 코드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처음부터 코드를 바로 타이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니 처음에는 일일이 적으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조금 익숙해질 타이밍이 된다면 바로 코드를 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직접 손으로 적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엑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동그라미 2번을 엑셀을 통해서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성적 등록 화면 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성적 등록 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작성할 것은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폼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여기 행부터 입력되도록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CMD 등록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수행될 내용을 아래쪽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적어볼게요. 우선 행 번호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자, 탭으로 한 칸 띄우고 적어보겠습니다. 행 번호를 i라고 설정을 해줄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적을 곳의 첫 번째 행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4셀을 설정을 해주고요. current region이라고 적어주고 loss count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B4셀에서 인접해 있는 행의 개수다. 그쵸? 그러면 저희가 처음으로 데이터가 입력될 곳은 8행이기 때문에 인접한 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죠. 그러면 4를 더해서 행 번호를 맞춰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가 이제 셀에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셀즈 i, 우선 첫 번째로 들어갈 거는 2열이죠. 2열인데요. 여기에서 해당 부분에서 값을 가지고 오죠. 자, 해당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름이 CMB 수강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자, 여기에서 CMB 수강자라고 적어주고요. 칼럼을 첫 번째 칼럼에서 가지고 오니까 칼럼 인덱스 번호는 0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명도 동일하죠. i, 3은 CMB 수강자에서 가지고 오는데 칼럼을
두 번째 열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칼럼 인덱스를 1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결석 필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여기에 결석을 클릭하게 되면 이름이 txt 결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저희가 셀즈 i, 4열에 값을 가지고 올 건데요. txt 결석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아래쪽에 계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받는 것을 숫자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txt 결석에서 .value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5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건데요. 이번에는 지각이네요. 지각은 이름이 동일하게 txt 지각입니다. 여기도 txt 지각 그리고 value로 수치 데이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여기서 조금만 땡길게요. 다음으로 출석 필드를 계산을 할 건데요. 출석을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셀즈 i, 6은 20에서 결석 곱하기 2죠. 결석은 셀즈 i, 4에 있습니다. 여기에 2를 곱한 값에서 더하기 셀즈 지각에서 곱하기 1로 구한 값을 더하고 20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셀즈 i, 7 과제를 가지고 올 건데요. 과제도 동일하게 txt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txt 과제라고 적어주고요. value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셀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8셀을 보게 되면 평가 셀이다. 그쵸? 이 평가 부분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평가 부분은 여기에 보면 이름이 txt 평가네요. 그쵸? txt 평가라고 적어주고요. .value라고 해서 수치 데이터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고를 구할 건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if 구문을 작성을 해줄 거고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이라는 조건이 있죠. 근데 이제 출석 같은 경우는 셀즈 i, 6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즉 여섯 번째 필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있는 이 출석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셀즈 i, 6이 12보다 작을 때 셀즈 i, 9 아홉 번째 필드에 출석 미달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값을 입력하라든지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바로 if 구문을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end if라고 적어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코드를 다 작성한 게 되고요. 다 작성하셨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 버튼 눌러서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잘 작성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겸 한번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해당 성적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유진 학생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결석을 4번 했고요. 지각은 3번 했고요. 과제는 20, 평가는 70으로 주겠습니다. 자, 결석이랑 지각을 했는데 평가 점수가 좋은 학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아무튼 등록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저희가 폼에 입력한 데이터가 아래쪽 행에 잘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에서 차트와 매크로 그리고 VBA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기타 작업에서 35점 중에 적어도 25점에서 30점은 획득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학습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자주 얘기하니까 괜히 좀 압박하는 것 같지만요. 다시 한번 25점에서 30점은 꼭 획득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이번 수업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3번을 통해서 동일하게 기타 작업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